거기 321페이지, 312페이지네요. 자, 312페이지 보니까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라고 나오죠. 자, 거기는 이제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자, 한번 봐봐요. 원래는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봐봐요. 자, 쓸 필요는 없고요. 거기 있으니까. 자, 원칙이 있으면 뭐예요? 예외.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권자에서 잡을 거는 어떤 측면에서 잡아야 돼? A적 측면이죠. 자, 그러면 원칙은 누가 신청할까요? 토지 소유자. 읽어볼래요? 또 그러면 또 반응이 좀 이상해요. 아까 연습했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신청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어때요?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말이 많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가. 자, 그러면 이제 대의 신청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대의 신청이라는 것은 그러면 역으로 이용해봐요. 원래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죠. 그럼 대의 신청이 뭘까요?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대신해서 신청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올해 역시 또 출제 예정이 돼요. 어디가 중요해요? 도시개발사업적.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게 올해 이제 또 출제 예정이 되니까 대의 신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놔야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원칙 누가 해요? 토지 소유자.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가 신청하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받아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그러면 원칙과 관련돼서 그 포인트를 하나 잡고요. 그러면 가로 2번에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몇 자예요? 사업시행자는 5자죠. 그럼 거기 밑에다 15일이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15일에 신청을 해줘야 돼요. 자, 사업시행자는 15일이야. 그러면 다시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1번의 포인트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게 포인트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뭘로 장난칠까요? 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신청하죠? 지적소관청이. 다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요거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3번의 토지 이동은 토지의 행질 변경에 공사가 읽어봐요. 준공이야, 착공이야? 준공.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사업을 하게 되면 준공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준공 검사, 준공될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착공이야, 준공이야? 준공. 그래서 우리 최근에 준공을 착공으로 장난을 친 적이 있죠.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1번하고 3번 요거 두 개는 꼭 좀 잡아둬야 돼. 이번 달에. 자, 그러면 3번의 신청의 대의. 그러면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은 앞에다 이렇게 묶어봐요. 이렇게 묶어서 좌측 딱 떼서 이렇게 묶어서 앞에다 원칙이다, A다. A, 왜?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자, 그러면 거기 신청에 대해서 그러면 저기 첫 줄의 포인트는 뭘까요? 대신. 자, 그러면 거기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4번. 그러면 대의 신청은 뭐예요? 특히 애울 게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저절로 해야 될 거고 그거는 나중에 해주면 되고요. 일단 요거부터 잡아라고요. 토지 이동 신청 원칙.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은 누굴 대신해서?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312페이지에서 요번 달 요거 딱 잡아야 돼. 읽어봐요. 틀을 잡아야 돼. 틀.
자, 틀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두 자로 건지만 그러면 시험은 틀 안 나오죠. 읽어봐요. 체계를 잡아라.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신청권자 해봐요. 원칙 토지 소유자. 얘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 대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면 요 A적 공통점을 하나 찾아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 요거는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그럼 소유자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요 A적인 측면의 공통점은 꼭 알려줘야 돼. 읽어봐요. 통지 사유가 된다는 거죠. 자, 29회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통지 대상인 걸 찾아라.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모르면 통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3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토지동이 반동됐어. 자, 토지동이다.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시요. 토지동이란 뭐라고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어. 그럼 뭘 정리해야 돼? 지적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313페이지 4번에 무슨 정리가 있다? 지적 정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적 정리를 그러면 암기를 안 하려면 313페이지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서 자, 이렇게 이제 검은 걸로 딱 써봐요. 권리관계의 정리.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맨 위에다가 이렇게 틀을 딱 잡아놔요. 검은 걸로.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껴서 뭔가 요걸 외워야 암기 사이가 줄어. 암기 사이가 준다라는 겁니다. 요 틀을 잡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천천히. 그러면 읽어봐요. 자, 지적 정리는 크게 무슨 관계의 정리가 있어요? 읽어봐요. 사실관계.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사실관계를 줄을 꺼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권리관계는 요 위에다 줄을 꺼놔요. 권리관계. 그러면 지적 정리는 크게 무슨적 측면? 사실관계의 정리와 권리관계의 정리가 있다. 그러면 사실관계는 누가 힘써요? 항상 사실관계는 얘가 힘쓰는 거야. 누가? 지적소관청이 하살표 놓고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뭘까요? 이게 대장이에요. 그러면 대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살표 놔요. 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요 등기부를 건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어디에 알려줬어? 등기소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등기 촉탁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권리관계는 그러면 누가 힘써요? 등기소 등기관이 힘써.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부를 중심으로 어디를 하살표 놓을까요? 자,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건치게 되죠.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게 돼요. 그러면 요것도 크게 외울 거는 없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부에서 어디로? 대장에서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읽어봐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 주거든. 그러면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변동이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한번 써봐요. 무슨 변동이 있어야 돼요? 소유권의 변동이야. 그러면 자기가 해올 때 이제 소유권 변동을 우리가 붙여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이해를 해보자고. 자, 저당권 설정 등기시, 설정시, 자, 등기 필통지 대상이다. OX, X죠. X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권 권리죠. 소유권도 권리야. 근데 권리 변동이 아니라 특히 무슨 변동에서? 소유권의 변동이야. 소유권 변동.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시에는 그러면 등기 필통지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보죠. 그러면 특히 이제 어디를 잡아서 중점적으로 조심해서 읽어야 돼. 읽어봐요. 소유권의 변동. 소유권의 변동.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또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 봐봐요. 자, 오늘은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요 틀을 잡아서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 자, 또 체력이 또 소진된 사람이 있네요. 어제 수업을 하는데 뭐 딱 17분 되니까 막 절대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하십니까? 그랬더니 어제 뭐예요? 애가 너무 울어대서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체력 관리야. 체력 관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제 이야기했죠. 자, 뭐예요? 여기 봐봐요. 38세. 뭐예요? 모의고사. 자, 80에서 100점 사이가 늘 나왔어. 결론은 떨어졌어요. 결론은 왜 떨어졌을까요? 시험장에 못 갔어. 시험장에 가는 대신에 뭐예요? 응급실에 갔어. 응급실에. 제가 이분한테 그랬거든. 싸가지가 겁나게 없어요. 싸가지가. 저도 인간인지라 싸가지는 알아요. 싸가지가 밥 먹었다라는 거야. 밥 먹었어.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뭐예요? 선생님, 저 뭐예요? 학교 갈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 학교? 체력 관리 잘해, 인마. 체력 관리. 너는 며칠 있으면 쓰러진다. 그랬더니 말이 시가 됐는지 뭐예요? 시험장. 시험장은 못 가고 응급실에 갔다는 겁니다. 사람은 뭐예요? 척해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인간이 돼야 돼. 싸가지 겁나게 없어요, 싸가지. 싸가지. 저도 뭐예요? 다 와이프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뭐라는 거예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사람. 감정이 있는 사람.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뭐예요? 너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결론은 떨어졌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유권이 이전에 가등기 시에 등기 필통지 대상이다. OX.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등기 필통지는 무슨 변동? 소유권의 변동. 읽어봐요. 가등기.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거든. 그러면 결론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등기 필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가시 집안은 주로 친하지 않겠네. 가시 집안. 여기 봐봐요. 가시 집안. 뭐가 있어요? 압류, 가처분, 가등기. 얘네들은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니다. 결론은 읽어봐요. 무슨 변동이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자,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해 둘 게 있어. 다른 색깔로 한번 또 정리해 봐요. 자, 지적소관청하고 등기소 줄을 꺼놓고 여기에다 사이를 이렇게 묶어봐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직권이. 올해 뭐 2.5점짜리 잡수세요 가서 잡수세요 한 문제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관청은 직권이야. 얘가 정리해주면 읽어봐요. 직권 정리. 얘가 정정해주면 직권 정정. 등기관이 해주면 직권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가 있고 친한 단어가 있어.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는 뭘까요? 자, 여기 위에다 써요. 자, 이해관계. 자, 직권은
이해관계이 나오면 안 돼. 근데 A가 하나가 있어. 나중에 등기법에서 하나 배워요. 또 딱 A가 하나 나와. 자, 그러면 또 직권하고 친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통지까지. 자, 직권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거든. 결론 통지해줘야 돼. 통지해줘야 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 틀은 외워야 돼. 이 틀 자체를 안 외우고, 그러면 안 외우고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번 보시죠. 이제 활용해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갖다 붙여보죠. 자, 이제 갖다만 붙여볼게요.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자 읽어봐요.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 사실 누가 임서 제작서 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어디에 한번 읽어봐요.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하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에다 갖다 집어만 넣으면 돼 이제. 자, 분할은 뭐예요?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그렇죠.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니까 뭐가 달라졌어? 면적이 달라졌죠. 권리의 사실이.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 무슨 적탁? 등기 적탁이에요.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기만 하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신규 등록이 권리의 사실이. 근데 신규 등록은 뭐예요? 새로울 신자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도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유에서 뭐다? 제외.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거든.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자 변경, 권리의 사실이. 그러니까 권리인지 사실인지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읽을 때는 권리 변경이거든. 권리 변경이죠. 그럼 권리관계의 권리는 누가?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 소관청에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선등기, 후대장 읽어봐요. 등기 필통지 제도란.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봐봐요. 올해 논리가 안 맞는 문장이 되게 많았어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200문제 중에 한 100문제 정도가 논리가 앞뒤 문맥이 안 맞아. 앞뒤 문맥이 안 맞아. 그럼 앞뒤 문맥이 안 맞는데 왜 그러면 틀릴까요? 결론은 시험장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감각적으로 자꾸 풀어내야 된다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거랑 똑같거든. A라는 할아버지가 있어. 그럼 자식이 A-가 나오겠죠. A2-가 나오는 거야. 근데 B가 있으면 B-가 나오고 B2-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 되게 왕따를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 주워온 줄 알았어요. 어디에서? 다리 밑에서. 왜 주워온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머리가 되게 노랬거든. 딴 사람은 이상하게 다 검었는데 저만 돌연변이었고요. 지금은 뭐예요? 되게 이제 바뀌었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쌍꺼풀도 혼자만 있어요. 혼자만. 그러니까 어머님이 부정행위를 했나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가 나오면 B-로 가야 되거든. B-로 가야 되거든. 근데 저기 봐봐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희예요. 그러면 아들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요. 생기기는 똑같이 생겼거든. 갑자기 A가 B-로 나오면 X의 O에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이제 읽을 때 한번 읽어봐요. 이제 행간의 의미를 읽어봐요. 사실관계 읽어봐요. 아니야. 지적소관청은 사실이라고 있는 거야. 사실에 힘쓰는 거니까. 요거 읽어봐요. 요거. 그래요, 사실. 그러면 앞에가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 봐봐요. 사실관계를 이쪽으로 빠졌다. X에 X야. 등기는 무슨 관계예요? 권리관계라. 그러니까 이 틀을 잡아놔야 암기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암기할 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여유만 있으면 돼. 이제 시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문제 풀 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가로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소유자 정의.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지금 사실 권리 모르고 가면 안 돼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가장 중심키는 어디냐?
바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 거기가 포인트야. 거기에다 행강편 딱 꺼놔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소유자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앞에가 권리가 나오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 권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등기소가 딱 나오는 거야. 등기소. 등기소 나오죠? 그러면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들이 있어. 등기 필정,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등등등등등등등등. 그렇죠? 등등이야. 근데 다만 동그라미 쳐놔봐요. 다만. 자, 다만은 원칙이에요. 왜? 그러면 신규 등록 줄 쳐놔봐요. 신규 등록만. 자,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등기부도 없어? 그러면 등기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신규 등록이 소유자 정리도 누가 해줘야 돼? 자, 소유자 정리도 누가 정리해야 돼?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정리. 원래는 권리는 지적소관청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A적으로 신규 등록은 자 봐봐요.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어. 그럼 신규 등록은 누가 결정해줘야 돼? 지적소관청이. 원래 권리는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조문들이 나오게 됐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달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뭐요? 11월 달, 12월 달, 1, 2월 달, 1, 2, 4개월 동안은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3월 달부터는 뭐예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쭉쭉 빠져나가지만 지금부터는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조문이 나올까?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11월부터 애호라는 사람이 있어. 제가 강의를 딴 거 다 들어봤어요. 딴 학원에. 강의를 샘플 강의를 들어봤더니 엉덩이 흐르가면서 엉덩이. 제가 나이트쇼에 왔어요. 엉덩이 들어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또 호불호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맘때 고민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배가 고프거든. 자, 배고프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공부를 처음으로 하니까 배가 맨날 고파. 먹으면 살쪄요, 안 쪄요? 살쪄. 그러면 살찐 만큼 점수도 비례한다라는 소리야. 비례한다는 거. 살 안 찌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신체적 그게 바로 기능이 일어난다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자, 국유재산법 줄 쳐놔봐요. 자, 국유재산법 총괄청 줄 쳐놔봐요. 총괄청이 누굴까요? 지금의 홍남기 장관님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로 기획부정부 장관이 총괄청이 되는 거야. 총괄청. 자, 총괄청이 같은 주 11조의 11호에 중앙관세의장이 15조 3호에 따라서 소유자가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소유자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안 했으니까 어때요?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은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올해 자, 총괄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총괄청. 그렇죠. 총괄청.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개념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토지 소유자 등이라고 나와. 토지 소유자 등 나왔을 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정비사업에서 2개가 있죠. 누가 질문이 와서 그래요. 정비사업은 3개가 있어. 뭐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자,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 사업이 있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사업 중에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어때요? 토지 등 소유자는 이때는 봐봐요.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야. 근데 만약에 봐봐요. 재건축 사업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다르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안 팔면 뭐가 될까요? 안 팔면 뭐가 될까요? 그 유명한 뭐가 될까요? 읽어봐요. 알박기가 되는 거야. 알박기. 그렇죠. 알박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해야 돼. 소유자가.
다르면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안 팔면 뭐가 된다? 알박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알박기가 뭐예요? 그래서 알박기가 바로 뭐예요? 토지하고 건축물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인이 아닐 때 안 팔면 그게 뭐예요? 알박기가 되는 거야. 알박기.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자꾸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요. 청갈청. 청갈청이 누군지도 모르고 청갈청. 그러면 궁금하면 찾아보겠다. 제일 간단한 거는 뭐예요? 네이버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저한테 여쭤보든지요. 그러면 총괄청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모르면 어디에 물어봐요? 네이버에 물어봐요. 네이버. 그래서 뭐예요? 아들이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뭐예요? 저한테 안 물어보거든. 그래서 저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네이버한테 구걸신 때문에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예요? 개차반 받는 게 그거야. 개차반 받는 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괄청 그러면 무슨 장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란 개념. 궁금하면 찾아봐야 돼. 무조건 이제 11월, 12월, 1, 2월 달은 모르면 어디를 때려봐? 네이버에. 자꾸 찾는 습관을 들여놓으라는 거야. 찾는 습관.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공통점은 총괄청이 나오는데 총괄청이 그냥 총괄청 이러고 간다고. 자, 시간 여유가 없어요. 딱 11월 달, 12월 달, 1, 2월 달 요 4개월 동안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달라는. 모르면 뭐에 찾아봐라? 네이버. 오락만 하지 말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가보죠. 자,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줄쳐놔봐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러면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없다예요.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에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뭐 해야 돼? 통지. 이때는 토지 표시가 불지치하면 이때는 뭐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통지해야 돼야 돼? 지적소관. 그래서 이걸 써요. 가로 열고. 불법 통지야. 불법 통지.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등기부에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이. 사실은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이 힘쓰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이 등기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등기부는 누가 정리해야 돼? 그렇죠. 그럼 정리할 수 없는 거야. 정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뭐 한다고? 불일치한다고. 불일치하고 통지해주면 알아서 고칠 거라는 거야. 어서 말씀 잘 아시겠죠? 이게 무슨 통지다? 불법 통지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그 밑에 4번을 한번 봅시다. 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야. 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거기 4번 앞에다 써봐요. 4번 앞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의심. 그렇죠. 자, 발음 똑바로 써줬어요. 의심이라고 써봐요. 4번 앞에다. 동그라미 4번 앞에다.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하면 어디로 올까요? 자,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 어디로 왔어? 이쪽으로 왔잖아. 등기소로 왔잖아. 등기소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등기소로 왔죠. 그러면 등기소에 와서 뭘 열람했어요? 등기부를 열람했죠. 등기부를 열람하니까 명백히 다르더라. 그럼 자기 사무실로 왔어. 읽어봐요. 직권. 그래서 거기 줄 쭉 가서 읽어봐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자기가 조사를 하긴 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잘라봐요. 잘라. 자, 토지 소유자 줄 서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이제 오늘은 권리 사실 이것만 감을 빨리 잡아달라는 거야. 여기 한번 봐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는 그러면 지적소관청 권리에 힘써 못 써? 못 쓰죠. 그럼 소유자한테 부탁조로 나와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조로. 그러면 거기 가서 요구 거기 봐봐요.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명조문이야. 명조문. 왜 그런 조문들이 나오는가? 이게 전부 책자가 다 조문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요 문제 봐봐요. 의심을 했어. 자,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했어. 의심을 하니까 결국 뭐에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조사하긴 했죠. 명백히 달라.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근데 소유자는 힘써 못 써? 못 써. 그러면 부탁적으로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명조문이야. 명조문. 역시 29회 때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촉탁? 영지촉탁. 거꾸로 올라가 봐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무슨 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뭔데? 토지의 표시. 그러면 등기촉탁 사유는 결론적으로 외울 게 없다. 요 소리네. 자, 그러면 거기 등기촉탁에서 키워드 한번 찾아봐요. 가장 중심 키워드. 자기가 책을 앞으로 읽을 수 있는지 한번 키워드 잡아봐요. 잡았어요?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예요? 그렇죠. 토지 표시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근데 거기 가로 안에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기가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제 책을 읽어봤어요. 집에 가서 거기까지는 이제 토지의 표시를 찾았어.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찾았어요? 근데 왜 이 조문이 있을까요? 왜 이런 조문을 둬야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책을 읽는데 이 조문이 그러면 왜 이런 조문을 뒀을까? 자, 그러면 이미 등기 촉탁은 그러면 국가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보지 왜 지들 위하는 등기로 볼까요? 바로 여기에다 써놔요. 읽어봐요. 면세 근거가 되는 거야.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면세야. 잘 써줬어요. 또 읽어봐요. 면세가 아니요. 면세요. 그렇죠. 면세요. 자, 그래서 이걸 조문을 더문해서 국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문을 두게 된 이유는.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은 그러면 무슨 관계의 변동이다? 사실관계의 변동이야. 자, 3번은 지적증리 통지 동그라미.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일단 통지 시기가 두 개가 나와요. 자, 7일하고 15일이야. 자, 그러면 자기가 7일, 15일은 이제 애운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왜 7일이고 하나는 왜 15일이냐? 한번 생각해 봐요. 과거에는 15일, 15일이었거든. 그래서 과거에 강의를 할 때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다. 논리가 안 맞으니까 뭐라는 거야? 15일, 15일 어차피 애워야 된다. 애우라고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그걸 들었나 봐. 그래서 개정을 해줬어. 하나는 7일로, 하나는 15일로. 그래서 23회 때, 23회 때, 24회 때, 25회 때, 26회 때 연타로 탁탁탁탁 출제되다가 요즘은 안 나와. 그래도 애워야 되는 거예요. 자, 7일하고 15일. 그럼 한번 볼까요? 자,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안 필요하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네요, 기억은. 그러면 2번은 필요하대, 안 필요하대? 그러면 필요하지 않으면 기간이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죠. 그럼 7일이야. 그러면 필요한 경우는 기간이 길어야 돼, 안 길어야 돼? 길어야죠. 그러니까 7일, 15일이야. 또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제 뭐라고 외웠는지 아세요? 자, 7일, 10일, 7일, 15일, 7일, 15일 애웠는데 7일, 15일보다 7일하고 15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사유야, 사유. 사유 한번 볼까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대. 여기 한번 읽어봐요. 필요하지 않대.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대장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하대, 안 필요하대? 필요하대. 그러면 밑에는 필요한 경우는 사유가 뭐가 될까요? 15일이죠.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것도 앞에 7일, 15일 사유를 외우지 않아도 생각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7일하고 15일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31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314페이지 가니까 무슨 척탁이 나와요? 지적 측량이 나오네.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는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봐봐요. 자, 지금 명칭이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이거는 현재 법명이에요. 이 법명이 튀어나오기 전에 뭐예요? 과거에는 청량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 이게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기 봐봐요. 쓸 필요 없어요. 감각만 익히면 돼요. 무슨 사업? 4대강 사업. 누가 했어요? 아시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아시죠? 그러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청량법. 요거 읽어봐요. 수로조사, 수로업무법. 그러면 읽어봐요. 지적. 몇 개? 3개. 법률이 3개가 통폐합된 거야. 무슨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분 대통령은 뭐예요? 요걸 참 좋아하셔. 읽어봐요. 정보를 좋아하셔. 정보. 그래서 명칭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보사회라고 그래. 정보사회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조사예요? 수조사. 그건 숫자니까 요거는 빠져.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지적 파트는 오리지널 시험 범위죠. 그러면 청량법은 다 시험 범위가 아니야. 읽어봐요.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야. 그러면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니까 지적 청량은 나올 게 딱 4개가 확정이 돼 있어. 4개가. 4개 중에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 이제 지적 청량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이제 써봐요. 이제 써봐야 돼. 자, 첫 번째 그러면 지적 청량 옆에다 4개를 쓸 거니까 1, 2, 3, 자, 4. 자, 4개를 딱 써서. 자, 그러면 자, 뭐가 시험 범위야? 지적 청량. 그러면 지적 청량이 왔으니까 지적 청량의 대상이 시험 범위네.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냐? 대상은 몇 개냐? 그렇죠. 13개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대상. 그러면 이건 대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해서는 안 돼. 외워야지. 몇 개? 13개. 13개.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여기 오늘 지적청량의 대상은 무조건 출제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지적청량. 읽어봐요. 지적청량은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의뢰 절차. 의뢰 절차.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럼 뭘까요? 지적 청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지적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3개 중에 뭐예요? 3문제 출제되는 거야. 세 번째. 올해도 졸렬하게 나왔죠. 문제 자체가. 올해 뭐예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기간 나왔을 거고, 올해 절차 나왔을 거고, 이게 나왔거든. 자, 그러면 요 3개가 바로 논점이니까. 가만 봐봐요. 자,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예요? 13개.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럼 13번을 읽어보라고. 13번을 읽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자, 이제 거기까지만 쓰고 한번 감 잡아 봅시다. 읽어봐요. 생태가 들어가면. 저 생태탕도 모르네. 그렇죠?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되게. 자, 제가 뭐 여쭤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대요. 읽어봐요.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이에요. 하나만 조심하면 돼. 하나만. 그러면 13번 읽어서 포인트를 잡아서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하면 13번만 자꾸 감각적으로 익혀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지적정량의 대상 가로 2번이 나와 있죠. 그럼 한번 읽어봐요. 지적기준, 기준이 들어가서 기초정량. 그러면 2번의 키워드가 어딜까요? 검사가 들어가서 검사정량. 3번은 복구, 4번은 신규등록, 5번은 등록전환. 또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4번, 6번에 뭐가 들어갔어요? 분할 청량. 졸든지 말든지 뭐 계약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 9월 달까지는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저도 참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인강수강생들이 저보고 뭐래요? 되게 무섭대요. 제가 뭐 싸가지가 없대요. 그러면 6, 7번에 뭐가 보여요? 말소. 8번은 적적 변경, 9번은 등록상 정량. 10번은 도시개발사업. 요거 조심해야 돼. 도시개발사업이 들어가면 요거는 지적학정 정량이야. 이걸 유추하기가 힘들어. 11번은 경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건 동그라미. 읽어봐요. 경계 보건 정량이야. 12번은 현황이 들어가서 현황 정량이 들어가네. 13번은 지적재조사 정량. 지적재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지적재조사 정량. 그러니까 13번만 읽어보면 저절로 나와요. 근데 딱 하나만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10번에 도시개발사업. 요거 조심해야 돼. 도시개발사업은 지적 무슨 정량이다? 학정 정량이다. 오늘 여기 봐봐요. 몇 개예요? 13개. 요거 박스 문제가 나왔네.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똑같아. 요번에 뭐에 백선하고 똑같아. 백선하고 똑같아.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기존 수강생이 재작년에도 공부한 사람이 선생님 작년에 백선하고 올해 백선하고 똑같대요. 그랬더니 뭐에 똑같으면 합격해야지. 그렇잖아요. 합격을 해야죠. 이제 똑같은 거 아니까 합격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것도 모르면 불합격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백선은 그러면 바꿀 수가 없겠죠. 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그 문제니까. 추리고 한 문제가 백선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봐봐요. 똑같아요 문제는.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소관청.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선생님이야.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지적정량 수행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학생입니다. 학생이에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숙제검사는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지. 그러면 검사정량은 의뢰할 수 없는 거네. 그러면 학생이 돈 많아? 선생님이 돈 많아? 선생님이 돈 많아요. 일단은 저는 완전 거지 같지만. 그러면 선생님이 돈 많으니까 어때? 지적재조사 측량은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봐봐요. 지적청량 대상 중에서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2개.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 청량. 이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도 봐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했으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읽어봐요. 재검은 제가 뭐예요? 재조사 청량, 검사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할 수 없는 청량이야. 의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 측량은 얘가 검사를 해야지 얘가 검사할 수는 없거든. 그럼 올해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지적 측량 대상을 나열한 것 중에서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2개가 나온 거야. 검사 측량과 뭐예요? 지적 재조사 측량. 이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재검이 자주 출제되니까 제가 뭐라는 거야? 재조사 청량, 검사 청량.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그러면 이걸 안 해주면 뭐예요? 전부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누구다? 재검이. 제가 뭔데? 재조사 청량. 검이 뭔데? 검사 청량. 나중에 다 할 건데 일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그러면 13개 뭐 읽어보면 돼. 13번만 읽어보면 normal.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뭐 자기가 잘 꼼꼼히 읽는지 안 읽는지 봐봐요. 제가 여쭤볼게요. 자, 복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복구 정량은 있죠. 자, 지목 변경은 있어, 없어? 없어요, 지목 변경은. 그게 23회 때 2.5점짜리.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은 있어, 없어? 있어. 등록 전환은 있어. 복구는 있어요. 그러면 합병은 그게 29에 2.5점짜리잖아. 자, 그러면 한번 여쭤봐요. 검사는 있어, 없어? 있어. 자, 신규 등록은 있어. 도시개발사업은 지적확정 청량이죠. 지적확정 청량이야. 이성 기준점은 있어, 없어? 없어. 이성 기준점이 시험 범위도 아니야. 국가 기준점이거든. 이성 기준점이 아니라 1번 다시 읽어봐요. 지적 기준점이야. 지적 기준점.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축적 변경. 축적 변경 정량. 말소 정량. 현황 정량. 경계복원 정량. 연속 지적도 있어, 없어? 없어. 26회 때 2.5점짜리. 그렇죠? 판에 박히는 문제야. 판에 박히는. 그러면 지적 정량이 대상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읽어보라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지적 정량의 절차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별표 하나 딱 해놓고, 그러면 지적 정량 의뢰 절차는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적 정량 의뢰는 저기 의뢰하여야 한다 해서 의뢰 동그라미. 그러면 누구한테 의뢰 앞에다 줄 쳐놔요. 자, 지적 정량 업에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 정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자에 의뢰하는 거야.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자 또는 지적 소관청 이러면 틀려요.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정량 수행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면탈코스는 거기까지 한번 잡고, 그러면 가로 2번에 가서 어디가 키워드인지 한번 봐봐요. 가로 2번 읽어봐봐. 됐어요? 그럼 어디가 키워드일 것 같아? 다음날 줄 쳐놔봐요. 다음날까지. 자, 지적소관청 줄 쳐놔봐요. 자,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건쳐서 엄청나게 출제를 했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 자,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 정량이 뭔데?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이거든.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는 누가 정해? 지적소관청. 그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러면 틀려.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래서 가로 2번 포인트 하나 잡아놓고요.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자, 3번은 지적 정량 방법과 구분이 있는데 지적 정량의 방법 옆에다가 하나 써봐요. 자, 청량 도구야. 청량 도구. 자, 여기 봐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평판이 안 해. 평판이잖아. 그래서 평판 정량이 되는 거야. 평판 정량. 자,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어. 그럼 뭘까요? 이성 정량이 돼. 사진을 찍었다. 사진 기계로 찍었다. 사진 정량. 전파를 쏴서 전파기. 강파를 쏴서 강파기 정량. 하나도 외울 게 없어요. 외울 게 없다. 기계 이름이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조심할 거는, 조심할 거는 거기 2번에 봐봐요. 동그라미 2번에.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경위의 청량 방법 있죠. 이거는 경위라는 도구가 있어. 경위의 도구가 있어. 그러면 경위의 도구는 뭐 길거리에서 이런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아버지한테 딱 제가 평생 2번 선물 받았어요. 한 번은 뭐예요? 한 번은 지구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 왜 지구본을 주시니까 쓸데없이 배고파 죽겠는데, 지구본을 하나 받고요. 그런데 중3 때, 아니 고3 때 졸업하고 하나 시계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시계를. 그런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엊그제 종로 시계방에 가서 건쳐놨어요. 왜?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니까. 그래서 다 건쳐놨어요. 그런데 그 시계방 아저씨가 뭐 되도록이면 사죠 그래요.
아니 건쳐주세요. 건쳐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사래. 아 건쳐달라니까. 그래서 건져. 근데 사실 사는 것보다 건치는 게 더 비싸더라고. 부속이 많아. 근데 부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구본이 있어. 자 지구본이 있어요. 자 지구본을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된 선이 있어. 이게 경도야. 경도. 이거는 뭘까요? 이도야. 이도. 자 그러면 경도 이도. 그러면 경도와 이도가 맞으니까 좌표가 나오죠. 그러면 경의의 청량은 뭘 정하는 청량일까요? 좌표를 정하는 청량이에요. 옆에다 써요. 좌표. 그렇죠. 좌표. 경도하고 이도를 합치면 좌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저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디가 핵심이에요? 좌표가 핵심이죠. 그러면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어때? X. 좌표를 정하는 청량을 해야지. 왜 평판 청량을 사용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경의의 청량은 어디로 연결된다?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경의의 청량은 좌표 이거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디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잖아. 자 여기 봐봐요. 누구예요? 김구 선생 아시죠? 돌아가셨죠? 김구 선생님한테 뭐의 첫 번째 소원을 물어봤어요. 김구 선생님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뭡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뭐냐?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뭐예요? 5만 원짜리가 누가 돼야 돼? 김구 선생이 돼야 돼요. 원래 김구 선생 몫입니다. 5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이 종교 때문에 종교 문제 때문에 뭐예요? 심사임당으로 바뀐 거예요. 심사임당. 그러면 5만 원짜리는 누구야? 심사임당. 5천 원짜리는 누구야? 아들이야 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자가 다 헤쳐먹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자가 다 헤쳐먹고 있어.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가 핵심이다? 좌표. 그래서 좌표를 3번 외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야. 좌표, 지적, 좌표, 면적. 좌표가 모이면 부호가 되고 부호가 모이면 부호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문제를 풀 때 뭘 생각해라? 좌표. 첫 번째도 좌표, 두 번째도 좌표, 세 번째도 좌표를 생각하라고. 그러면 경의의 청량은 뭘 정하는 청량이다? 읽어봐요. 경도, 이도. 경도, 이도가 만나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좌표거든. 그러면 경의의 청량 자체에 뭐가 있다? 좌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어때? X야. 뭘 사용한다? 경의의 청량이라는 거. 자, 그 정도만 이번 달 코스 잡아놓고 나머지 애울 필요가 없어요. 눈 감아가면서. 자, 가로 2번에 지적 청량의 구분 동그라미. 구분은 뭐가 있어요?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 자, 기초 청량 가로 열고 하나라고 써요. 자, 세부 청량 가로 열고 12개라고 써요. 그럼 합치니까 몇 개? 13개. 아까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라는 거야. 이제 그 정도만 이번 달 코스에 암기를 해두면 되고요. 이제 집에 가실 때가 이제 됐네요. 자, 지적위원회와 지적청량 적부심사가 있어. 이번 달 코스는 가로 1번만 우리가 잡아놓으면 돼. 무슨 위원회? 지적위원회. 자, 그 옆에다가 한번 위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지적위원회는 2개예요. 2개. 자, 우리 건축위원회도 뭐가 있어요? 지방건축위원회와 중앙건축위원회 똑같이 논리가 간다라는 거야. 논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자, 시도에 뭘 두죠?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뭘 두죠?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이렇게 써요. 자, 밑에다가 좀 써요. 적부심사만 합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뭘까요? 좀 업무 범위가 좀 넓겠죠. 그래서 뭐예요?
적부시의 심사 등이라는 거. 등. 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러면 뭐만 한다? 적부 심사만. 그러면 지적 정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두 가지를 봐요. 1심은 여기서 하고 2심은 여기서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시도에 뭘 더? 지방지적위원회. 요거는 적부 심사만. 딴 거 안 해요. 적부 심사만. 국토교통부에 뭘 둔다?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읽어봐요. 적부 재심사 등.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는 절차를 외울 때 그러면 심사냐 재심사냐 이걸 생각하면서 외워야 돼요. 심사는 어디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 재심사 중앙지적위원회. 그 정도만 우리가 확보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자 가로 1번 지적위원회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 져야 되겠네. 자, 지적정량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출산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자, 이하시 도에 뭘 둔다?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라는 거예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한 명을 포함이 제예요.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입니다.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돼. 국장 동그라미. 자, 부위원장은 뭐가 되죠? 가장이 되는 거야. 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책을 읽을 때. 자, 위원장 임기는 몇 년일까요? 위원장 임기는 몇 년일까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자, 내가 담당국장으로 말년 담당국장으로 국장으로 30년을 재직했어. 위원장 임기는 30년이야. 30년. 자, 담당과장으로 15년이 있어서 그러면 부위원장은 몇 년? 15년. 15년 하고 딴 데로 전출이 됐어요.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결론 임기가 없다란. 그렇잖아. 재직 기간이 임기니까. 그러면 봐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봐봐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X. 그렇죠. 포함이 아니라 제하고 2년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책을 읽는지를 한번 봐달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야, 이 소리는 야, 위원장 부위원장 결론 임기가 없구나. 재직 기간이 무슨 기간이다? 임기 기간이다. 그걸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결론 임기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재직 기간이 뭐예요? 임기 기간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국장으로 10년 재직하고 딴 데로 전출했어. 그럼 몇 년 하고 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위원장 부위원장 결론 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써놔요. 밑에다가 지적기준점. 자, 지적기준점 3개를 써놔요. 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원점. 이게 바로 지적기준점입니다. 지적기준점. 자, 지적삼각점은 뭐예요? 지적삼각점은 도면에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으면 지적삼각점이야. 도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지적삼각보조점이 되는 거야. 보조점. 자, 지적삼각보조점. 자, 요거는 뭐예요? 지적도근점. 지적도건점. 자, 지적도건점은 요거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도건점이고,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무슨 점이에요? 지적삼각보조점. 요거는 지적삼각점. 자,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보도블록 좀 봐요. 보도블록 점은 이게 다 못이 박혀 있어. 못이. 근데 요거는 2km에서 5km 간격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구경을 못 해. 지적삼각 보조점이 1에서 3k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요거는 구경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좀 못해요. 근데 요거는 되게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어. 자, 지적동원점은 몇 킬로냐? 50에서 300m 간격으로 300m 간격으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보도블록을 보면.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 지적도건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거 가운데 딱 찍어 놓고 기준을 하는 게 지적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측량을 하는 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50m에서 300m로 간격으로 박혀 있어. 그럼 토지 가격이 비싸면 많이 박혀 있겠죠. 싸면 300m 간격으로 박혀 있다라는 거야. 300m. 그러면 자기가 토지를 이렇게 보면서 지적도건점이 많이 박혀 있다. 공시지가로 가격이 되게 비싼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좀 뭐 널찍하게 박혀 있다면 이때는 좀 싼 땅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박혀 있는 게 요 지역이야. 요 지역. 요 지역은 뭐예요? 보도블록 이렇게 보면 50m 간격으로. 선생님 어떻게 다 조사해 봤네요. 하나 조사해서 뭐 이렇게 가봤죠. 1m라고 생각하고 50호 간격으로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도 확인할 수가 있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땅도 한번 보면 예술이야, 예술. 보도블록이 다 뭔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기준점은 몇 개? 3개. 읽어봐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여기 읽어봐요. 삼각점 이러면 틀려요.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이 돼. 그래서 뭐예요? 지적기준점은 지적이 들어가야 돼. 지적삼각점하고 삼각점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기준. 그러니까 뭐 읽어봐요. 지적.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해야 돼. 요거 지적삼각점, 요거 지적도건점 이렇게 하면 지적삼각 보조점. 요 기준 동그라미잖아요. 기준을 툭 치면 기초청량이 되네. 기초청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이다? 기초청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기초청량 몇 개? 하나. 세부청량은 12개. 합치니까 지적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자, 그러면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공부할 준비가 모두 틀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완전 기초 문제야, 기초 문제. 우리 무조건 미리미리 서둘러 놓으라고. 그러면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자, 공시법 봤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그냥 12문제를 그냥 공짜로 맞춰서 자꾸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317페이지 파트 3 뭐가 나오죠? 등기법.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이제 등기법을 빠지면 비극이 시작돼. 이제 자, 등기법은 기초가 가장 중요해. 기초가 중요해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